김재욱 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생의 대출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이 저희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아직 뚜렷한 색깔도 내세울 단계는 아니지만 이 시간 저희 조합보다 더 훌륭한 조합에 계신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 무척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발표가 익숙하지 않아 좀 원고를 준비했는데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제 신협은 지자체 기관과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금 시작 단계에 서 있는 조합입니다. 이 시간 조합을 소개하고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조합이 있는 평택시 현황과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고 사회적 금융 현황, 그중 사회적 경제와 네트워크, 지역사회와의 조합, 사회적 금융과 역할, 상생 대출 실무, 접수 상담 단계, 대출 실행 단계, 사업 관리 단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0만 명을 돌파한 평택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는 약 56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평택에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고 투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하청업체들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인구 증가와 더불어 이제는 도농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평택에는 총 5개의 신협이 있고요. 저희 경기대 신협, 평택 평동신협, 평택신협, 평택 은지신협, 평탄 의대신협 이렇게 총 5개의 신협이 있습니다. 하나가 안 나와가지고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지금 다양한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평택시 내 사회적 경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의료복지 사회주협동조합, 평택 도시재생협동조합 사람과 마을, 미연 주식회사 등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이 24개, 평택 도시재생협동조합 사람과 마을, 평택 시민에너지협동조합, 대형마을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이 132개, 진단 삼산당 관리협동조합, 링크포, 평택 원고자산협동조합, 법인 등 마을기업이 10개, 맘에만 협동조합, 샌드리아, 차오름 협동조합, 참 행복한지 협동조합 등 자활기업이 5개, 이 중에는 중복 해당되는 기업도 있는데요. 중복 제외하여 총 171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등록된 171개의 기업은 사회경제 기업들은 평택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교육 및 운영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운영 범위는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로 저희 조합 포함 평택시 내에 있는 4개의 신협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나누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대 신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3주년을 맞은 경기대 신협은 본점과 지점 2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총 자산은 3,274억 원, 자본금은 133억 원입니다. 대출금은 2,707억 원, 무급은 345억 원, 조합원 수는 13,472명, 비조합원 수는 16,778명입니다. 제가 2010년 6월에 입사했는데요. 입사했을 당시에만 해도 자산이 640억 정도였습니다. 10여 년 동안 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자산 성장 외에도 그 당시에는 요금을 비율이 6에서 7% 정도, 금액으로는 약 40억에서 5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많게는 17%, 적게는
11%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내세울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2014년부터 지역과 공동체를 위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민과 활동들의 결과가 수치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구불 비율 최종 30%를 목표로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첫 우선순위를 저희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의 협력을 꼽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제의 신협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의 협력 및 상생을 위해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앞장서고자 관련된 몇몇 조직들을 모아 2014년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를 설립,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의료복지사회조합을 설립, 시범조합으로 선정되어 2019년 1월에 경기의료복지사회조합 창립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제 신협은 평택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위원 및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에 사회적 거점 신협, 2021년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혹시 조합원 혹은 잠재 조합원들이 신협에 대해 묻거나 혹은 이들에게 소개하실 때 조합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가요? 다른 금융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요? 그들을 조합 주인의 일원으로 어떻게 참여시키고 계십니까? 신협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은행의 주인은 주주이다. 은행은 주주들에게 결정되지만 신협은 조합원의 참여, 민주적인 1인 1표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은행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가져가지만 신협은 조합원들에게 준다. 저희가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덧붙여 설명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신협이 다른 금융과 다르다고 설득하고 더 많은 거래로 이루어지게 하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고리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 신협은 그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은행 거래가 어려웠던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근무할 때 종종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는데 신협에도 해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순간 저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렇게 말했던 분들의 주거래는 저희 조합 신협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용했던 담보대출은 다른 은행이 더 저렴하다며 제안을 하였고 예금이자를 더 많이 주는 은행을 찾아 이리저리 오기 다니기 바빴습니다. 예금이자를 더 많이 주고 대출이자를 더 낮게 주는 것을 거래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본인은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곳이 신협이라며 고마운 존재라고 했던 분들이 신협이 아닌 다른 곳을 옮겨가는 모습에 저는 신협에 대해 어떤 정의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신협에서 조합원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은행들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1금융권과 저축은행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수많은 질문들을 했지만 저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단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가입하는 조합원이 대부분이 현실 속에서 신협만의 역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제의 신협은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차이점을 조금씩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제의 신협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는 평택시 관내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단체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상생하며 서로 발전하자는 안을 갖고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 2014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급 생협, 두레 생협, 고엔두, 예비사회적 기업 지구별 두레 생협, 재가노인복지센터, 자활센터, 장애인 협동조합 모름 등 14개의 조직과 시민단체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2015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 인격을 갖췄습니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단체들이 소통을 하고 여러 단체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동하다 보니 서로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고 현재는 80여 개가 넘는 조직들이 이 단체에 속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저희 조합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 이사장님께서 현재 대표로 계시고 임원으로 활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상상인력 대출이 이곳을 통해 연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소한 기업의 문의가 왔을 경우에 이것을 통해 문의를 해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지역 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것들이 상생협력 대출금을 지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해 신협을 알리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관계를 형성한 많은 단체들이 신협을 거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7에서 8%에 머물렀던 요금을 비율이 현재는 11%, 많게는 10%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복지단체들이 복지카드가 연계된 사업비 통장을 많이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요금을 준 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호 협력과 상호 연대를 통해 본인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이며 상생과 나눔의 방식을 실현한다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그런 그들에게 저희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은 어디 쓰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한 물품은 어디서 구매하고 계신가요? 그들의 주거래는 신협이 아닌 은행이었고 필요한 물품은 인터넷 대형 쇼핑몰에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던 것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제신협에서는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그런 조직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주거래는 신협으로 옮기고 있고요. 필요한 것들은 서로의 것들을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몰라서 못한 것이지 알고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년 사회적 경제의 날에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참석하여 관계를 다지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반 시민들이 알고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기제신협은 작년부터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연대를 좀 더 끈끈하게 가져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조합원이 상대 조합을 가입하고 이용한다입니다. 경기의료사역 같은 경우 조합 시범사업 이전 2012년 4월 의료생협부터 협력하고 준비했던 곳이기에 조합 거래 및 조합원 간의 이용이 활발한 곳이고요. 평택 두레생협 같은 경우 조합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 중인 곳입니다. 평택 두레생협의 조합원은 약 6,000명 정도인데요. 경기제신협의 체크카드를 평택 두레생협 조합원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결제를 통해 발생되는 조합의 수익을 다시 돌려드리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앙회에 저희의 계획을 전달했고 중앙회에서는 평택 두레생협 조합원이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별도로 확인, 체크할 수 있는 단말을 개발해 주셨습니다. 조합은 주거래 조합원의 증가로 요금을 비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평택 두레생협은 별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실행하고자 긍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경제 기업들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부터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중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청년위원회가 준비한 세미나입니다. 청년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동작신협의 청년위원회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초기 상생협력 대출을 취급할 때도 동작신협 주세영 과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동작신협 오신 것 같은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연구들 대부분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청년위원회는 신협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실행하고 조합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연대와 지역사회 공동체 재생이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은 세미나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캐나다시는 청년 세미나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재생을 주제로 한 성공회대 김상진 교수님,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기금과 사회주택을 주제로 한 커뮤니티 포워드재단 크리스 동잔스키 대표 등을 초대해 사회적 금융의 필요성, 현 시대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 늦은 밤까지 열번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의원과 시의원도 참석해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년위원들과는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조합과 지역을 위해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추후 도시재생협동조합에 저희가 상생협회 문의가 들어와 취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세미나를 통해 얻은 정보들이 상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되었습니다. 각종 포럼에 같이 참석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같이 고민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데 힘쓰고 있고요.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화 쪽에 속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평택 예술문화협동조합과 연계해 가족체험, 가족체험, 민화체험, 자기체험 등을 정대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강정환 저가등도 연구실을 지원했고요. 협약을 맺은 평택 규례생협에서 저희 조합에 오셔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환경 캠페인을 해주셨는데요. 조합원들께 천연세제를 무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날 참여한 조합원이 평택 규례생협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이용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조합을 가입하고 이용한다. 조합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저희 조합원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1금융권들은 직원수를 줄이고 정보수를 축소하며 비대면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기대신협은 직원수를 늘리고 지점을 확대 오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또 조합원과의 소통에 초점을 두고 긴 호흡을 통해 오래오래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공간기부를 통해 자발적으로 조합 내 시민협력 플랫폼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평택시와 커뮤니티 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는 본점 1층과 3층 일부, 면적으로는 약 255평 정도의 장소를 제공하고 평택시는 이를 평택 시민의 공간 1호로 조성한다는 내용인데요.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전액을 평택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약 10년입니다. 조합과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만큼 4차례 지역 간담회를 실시, 설문을 거쳐 조합원과 시민 단체들의 의견을 모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지역과 소통하는 신협이라는 조합원들의 바람을 시민들의 즐겨 찾는 공간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기 공유 서비스 사이트 예약을 통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 가능한 협업 공간입니다. 1층은 다목적으로가 공유주방, 미디어실, 스튜디오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송 장비들이 갖춰 있어 유튜버에 관심이 있고 활동하는 청년들이 미디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단체들이 다자회를 행사할 때 음식을 만들어 나누기도 하고요. 동호회분들이 공유주방을 활용해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기 위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약 50명 정도 회의가 가능한 공간이라서요. 회의도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2층은 조합 금융 공간이고요. 3층은
커뮤니티룸, 공유 업무 공간,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단체들의 예약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4층은 다목적 회의실 있고요. 사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이 6개 정도 있는데 6개의 사무 공간을 지역 내 단체 및 사회적 경제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채널을 통해 조합 및 사회적 경제 수립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 조직들 간의 참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 채널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채용된 7명의 직원분들이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의 인건비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4월에 종료가 됐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홍보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중 1명을 홍보 전담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혹시 온라인 채널 활성화를 계획하고 계신 조합이 계시다면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을 참고했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의 관계를 좀 더 끈끈히 다지며 활동할 수 있었고요. 상생임용 대출을 취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사회적 예탁금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주식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합 같은 경우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 사회활동조합을 포함된 조직들이 사회적 예탁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기금은 사회적 경제나 행사 때 쓰여지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조직인 만큼 활성화되는데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생임용대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제일신협은 2019년 4월 첫 대출 취급을 시작으로 현재 20개가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6개 업체는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 소속 혹은 간헐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부족하지만 지역사회동을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 연속성을 가지고 상생임용 대출을 취급하고 있기에 조합에 대한 소개가 좀 길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준비하며 시작하는 상생임용 대출은 저희 조합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지 접수 상담 단계, 대출 실행 단계, 사업관리 단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신용 1억 5천만 원, 담보 5억 원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초 대출 신청 시 최대 한도로 금액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청하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접수 시 경기도의 2차 보전을 통해 낮은 금리로 운영되는 상품인 만큼 사회적 기업 취업에 알맞는 기업인지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 기업인지를 파악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급하는 것이 저희 역할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신청 금액 중 승인되는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고 거덜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여 강조하여 드립니다. 대출 문의를 받으면 앞서서 말씀드린 취지와 상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임을 확인하면 바로 이메일을 통해 접수 서류를 안내 드립니다. 이메일을 통한 안내는 기업 소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이력서, 사회적 기업 관련 인증서, 사업자 등록증서본,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재무제표, 출자자 명세서, 대출금 용도에 해당하는 내용, 자료, 대출금 상환 계획서, 사회적 가치 평가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접수 안내 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출하는데 5일 정도 소요가 겁니다. 많이 걸리는 기업들은 한 3주까지 걸리는 기업도 있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 기존의 업체 들어온 거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검색이나 그리고 저희가 검색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사전 자료를 좀 정리를 합니다. 접수 서류를 받으면 사전 탐색을 통해 궁금했던 것과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질문지는 운영과 재무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있고요. 특별히 대표자의 이력이 이 기업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중점을 두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재무 및 공지자료 등을 파악하고 있고요. 취업 사이트는 고용 현황, 인건비, 이직률, 파트타임인지 풀타임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미팅까지는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속을 잡고 미팅은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준비해간 저희 질문지와 적절한 자료는 신뢰감을 형성하고 거절 시 납득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보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을 취급한 기업의 질문지 샘플인데요. 2019년 2월에 오픈한 협동조합이며 예비 사회적 기업의 형태입니다. 기계는 연속 손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약 28개 정도의 질문을 준비해서 봤는데요. 여기 대표님과 직원분은 이전에 애니멀파크 사설업체에서 같이 종사하셨던 분들로 동물 학대 및 대표자의 행포를 참을 수 없어 독립해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번 질문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2번이나 선정되어 있어 질문을 드렸는데요. 2018년에는 창업팀으로 평택시에서 선정되었는데 이후 경기도에서 다시 받으라고 해서 2019년에 경기도용으로 다시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될 때로부터 3년 후에는 일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2022년 일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번,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속하는지 질문을 드렸고 이곳은 다중에 속하며 현재는 사업자 직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왜 없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렸고 함께 같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 소비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다중의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소비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 설립 목적에 있어 본질이 퇴색될까 하는 염려로 인해 구성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협동조합으로 또 유형을 다중으로 한 이유는 대표자의 독단이 아닌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대표자의 뜻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3번, 수익적인 부분을 따지자면 일반 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이득을 보실 텐데 굳이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전 애니멀파크에서 일했을 때 대표자의 강압 및 행포가 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 먹이를 사주지 않아서 동물들이 굶어 죽는 경우가 발생하여 직원들이 사비로 사서 주는 상황이 반복했고 동물들이 죽으면 담당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언 등 갑질적인 행동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이런 일들에 대한 고민을 아버지께 털어놓았는데 아버지께서 협동조합을 권했고 고민 끝에 직장 동료들과 아버지 고향으로 내려와 그곳에 사는 동네 분들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출자자 대부분들이 동네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설립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실천하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 창립신형의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곳은 일자리 제공형이었습니다. 취약계층 1명 이상을 고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이 과학실, 야외 수업, 방과 교실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채용 계획을 세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아직 채용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 1명 이상을 반드시 채용해야 됩니다. 저희는 채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들었고 방과 교실이나 이런 수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그분들이 준비한 교재들, 이런 프로그램, 이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안정되면 고용화 즉시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5번째 질문에서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 회의록을 보여줬고 그 안에서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대상인 학부모, 학생들 중 함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사회적 크게 조직들과 연계된 활동들이 없어 저희 평생 협동사의 네트워크를 소개해 참여를 이끌었고요. 일곱 번째 질문은 동물의 왕국 등 방송에서 동물에 대해 설명할 때 잘못 설명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관람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알게 해주고 있으며 실제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단체 예약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추후 경기제신협의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제안해 이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익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질문을 드렸고 선입금 예약자에 대해서는 박물관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2시간 동안 교육과 체험, 관람을 하기에 30명 정도가 적당해 예약제를 실시. 예약을 통해 하다 보니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적었고 만족도가 높아 재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비예약자 입장 금지에 대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전혀 지장이 없었고 조금은 걱정되지만 서비스 질을 위해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출 출국 후 저희는 상환 부분도 고려하는 만큼 코로나로 발생된 재정적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열 번째, 임대 부분 등 공간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물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아버지께서 주주로 있는 회사 건물로 계속 영업에 대한 부담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외에도 박물관과 애니멀파크의 차이점, 현재 총 3명의 직원들하고 협동조합 운영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의미와 가치 공유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사장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는데 대표님 다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갈 분은 계신지, 이에 따른 정관은 변경이 가능한지,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의 장점과 단점, 사회적 경제 관련 많은 과정들을 접하셨는데 설립 및 운영까지 하시면서 생각하시게 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비전이나 비판점, 동물 매개 치료, 저축은행 차입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쓰셨는지, 상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등등의 질문으로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미팅을 하기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간단하게 파악한 내용이고요. 강점은 평택 지역 내 유일하게 파충류 관람 가능하고, 약점은 회차당 30명 그룹 인원 제한으로 수익성 확대 한계가 있었고요. 기회는 지역의 생태계 및 지역 업종과의 연계를 통한 활동들을 계획 실행하고 있었고요. 위협은 전문적 전시와 과학 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나 접목에 대한 상용화 제약, 이 정도로 우선 파악했습니다. 미팅 시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내부 공유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PD 대표자와 실무자 포함 2명 이상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계획하고 미팅을 하지만 질문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져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팅 후 박물관까지 한번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미팅 후 자금의 목적에 적정한지, 사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보이는지, 운영진은 어떤지, 내부 공유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1차 내용을 정리하고 저희 직원들끼리 내부 논의를 거칩니다. 이거는 최종 다른데요. 대출금은 3천만 원으로 저희가 문제를 올렸고요. 이건 1차 사업이기 때문에 1년 거치 88개월 원용 균등분할 상황으로 저희가 대출을 정리했습니다. 강점 요소, 약점 요소, 기회 요소, 위험 요소를 정리, 미팅과 수학 분석을 토대로 종합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 드립니다. 강점으로는 지역 내 유일한 파충류 관람 가능한 곳으로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고, 임대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 지속성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약점으로는 평택시 외곽 쪽에 있어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과 인원 제한에 따른 수익성 확대의 한계를 느꼈고요. 기회로는 다른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 사업들이 준비 및 실행 단계에 있었고요. 위협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제한적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시간 정도의 미팅 시간 동안 전시에 대한 설명 및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2년간의 준비라고 하지만 관련 동무들에 대한 공부 및 직업으로의 경험들을 비춰볼 때 더 오랜 시간 준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운영함에 있어 서툴지만 계속해서 공부하고 조합원 및 이사들과 소통하여 운영하고자 힘쓰고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자 보니 큰 전시 관련 업종으로 수익성이 부족해 보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준비 그리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미팅과 내부 논의를 통해 서툴지만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과 가능성을 보았고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을 받으면 저희는 대출에 대한 설명과 접수 시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이메일로 안내드리고 안내드린 서류를 접수받으면 일주일 안에 방문 일정을 잡고 질문지를 작성, 미팅 후 담당자 논의 및 내부 보고를 통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후 지급 또는 거절까지 빠르면 2주, 늦으면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나타낸 기업들은 없었습니다. 기업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내가 호흡하고자 노력하는 것들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연체된 기업 또한 없습니다. 지역마다 기금의 운영과 입자본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합 상품의 특성을 설명드리고 꾸준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이체 변경 등을 같이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초 요금을 여부가 출자금 평당 등을 파악해 운영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지 조합과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협은 사회적 금융 조직의 핵심으로 꾸준히 그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위험, 리스크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발생된다면 갈등의 소지가 있기에 신협으로의 역할함에 있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저희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기업에 대해 알아감으로써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를 참석했고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 그 중에 신협의 역할을 다시 요구받았습니다.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자조기금을 모아 긴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출을 해주려고 준비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고 대출 중개기관의 역할을 저희 조합에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앙회를 통하지 않고 외부 차입 운영은 안 되기에 저희는 일단 1차 검토를 했는데요. 다행히 사회가치 연대기금에서 방법을 제안해줬고 기금의 조성도 일부 지원해주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과 한국 사회가치 연대기금에서 기금을 조성해 경기재신협에 예금을 해놓고 저희는 그 범위 안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를 간소하여 상생형 대출을 취급하자는 아닙니다. 손실시에는 이 기금으로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실행 단계는 아니지만 사회적 경제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찾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는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슷하지만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 답을 내주셨고요. 부자연스럽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늘 처음인 것처럼 늘 새롭고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모습을 통해 지금까지 행동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기적으로 만들어 나가 나 혼자만이 아닌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신협 초창기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해 고금리에 시달렸던 서민들의 버팀목이 되어 계시며 지금은 그 대상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Q&A에 앞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직원 한 명이 상생활 대출을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신 담당 직원 한 명이 일반 대출과 더불어 상생형 대출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 또한 여신 직원 한 명이 일반 대출과 병행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생형 대출금은 상담에서 접수, 검토, 미팅, 분석, 실행만으로 끝나는 대출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들에게 저희를 정확히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인력은 저희 조합에 항상 제한적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신협, 입사전,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자활센터, 요양원, 자연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회 이런 곳에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며 사회적인 기업 혹은 이와 유사한 단체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고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경험했던 것들이 상생형 대출금을 취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은 매우 다양하고 협동조합이어도 운영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만남에 있어 항상 긴장되고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비슷한 곳에서 일을 했었고 만남을 가졌었는데도 상생형 대출금을 취급함에 있어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것에 대해 매번 새로운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 조합의 전무님, 상무님, 부장님, 사장님 등 중간관리자 이상의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과의 만남에 대한 부담감, 야근에 대한 부담감 등을 뒤로한 채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만남에 힘쓰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애쓰시는 직원분들에게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긴 호흡을 통해 사회 경제 조직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장의 성과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긴 호흡을 통해 함께 일할 때 신협은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부족한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